본격적으로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가 2차 CBDC 테스트는 진짜다 이겁니다. 1차 CBDC 테스트는 2025년도에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때는 은행이 참여를 하고 한국의 뭐 7대 은행인가 뭐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그다음에 여러 개의 그 CBDC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업들 뭐 다이소는 아닙니다. 어디요? 뭐 교보문고, 뭐 이디야 커피, 뭐 여기 몇 군데였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기의 예금을 토큰으로 바꿔서 사용처에서 쓰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여율이 저조하죠, 당연히. 아니, 내 예금은 돈인데, 그걸 갖다가 뭐 교보문고, 뭐 이디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책을 읽는다고. 뭐 커피는 많이 먹겠지만. 근데 이게 성공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테스트를 해보고, 이 시스템이 잘 동작하는지 안 동작하는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면 이번에 2차 테스트는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공공바우처를 디지털 화폐로 지급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특히 국민마트라고 할 수 있는 다이소가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주는 공공보조금이나 이런 규모가 110조예요. 그걸 다 뭐 CBDC로 주진 않겠죠. 그중에 일부를 CBDC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2차 CBDC 테스트인데 이것이 진짜라고 봐야겠죠. 작년은 정말 떻게 보면 그 조금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였다면 진짜 테스트겠죠. 그래서 이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나마 올라온 기사 조금 보겠습니다. 뭐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기사를 먼저 좀 보고 토론을 해야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2차 CBDC 테스트에는 정부, 한국은행, 다이소까지 참여한다. 예, 기사가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110조 디지털 국고시장 열린다. 한국은행 CBDC 2차 테스트 탄력받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2025년 12월 9일 컨슈머 타임즈에 올라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차 테스트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참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 국고 보조금과 공공 바우처를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실증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서다. 군침 흘리겠죠. 110조나 되니까. 예, 그러면서 은행권에선 이번 테스트는 단순 결제 실험을 넘어 디지털 국고 지급 시스템을 검증하는 단계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총 세 가지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될 겁니다. CBDC, 그리고 예금 토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다 사용처가 다르고 사용하는 그 용도가 다릅니다.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건 CBDC를 하겠죠. 근데 이제 민간에서는 뭐겠어요?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자기 예금이나 돈을 토큰으로 바꿔서 쓰겠죠. 이 모든 게. 근데 그게 다 나중에는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될 겁니다. 예.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입니다. 돈이랑 똑같다는 거 얘기예요. 돈. 지금 피아트 머니. 예. 그래서 2차 테스트의 핵심은 정부 재정 집행 시스템 자체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공공바우처, 지원금, 복지수당 등이 디지털 화폐 형태로 지급될 경우 지급, 집행, 정상 과정 모두 자동화된다. CBDC요. 공짜로 주는 거니까 작년에 뭐예요? 뭐 했어요? 민생지원금이라고 줬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생지원금이 CBDC 테스트였죠. 근데 요번에는 뭐 또 이런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은행권의 이번 시범 사업을 주목하는 것은 국고 보조금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국고 보조금은 올해만 112조 3천억 규모이다. CBDC 지급 방식이 정착되면 향후 공공재정의 표준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정부의 표준 플랫폼으로 CBDC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통합 다 하겠죠. 스테이블 코인이든 또, 그 다음에 뭐요, 뭐 토큰이든. 그냥 디지털 안에서 AI가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뭐 주체만 다를 뿐인 거죠. CBDC, 스테이블 코인, 토큰. 예. 그래서 목적이 단순 결제가 아니라 디지털 국고 플랫폼 참여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디지털 지갑 운영, 실시간 정산 시스템, 불법 사용 추적 솔루션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이 열릴 수 있다. 해외 중앙은행과의 연동 테스트가 진행될 경우 국제 송금 시장 확대 기대도 나온다. 아까 뭐가 있었어요? 그 러시아의 디지털 루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브릭스 국가에서 어떤 에서 사용할 수 있게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진행될 그들의 아젠다입니다. 금융권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 투 트랙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투 트랙이 아닙니다. 쓰리 트랙입니다. 토큰까지. 네. 그래서 CBDC 예금 토큰,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하는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형 표준을 만들 조로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누가? 김동석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기획팀장이. 이런 기사가 작년에 한번 떴고 올해 1월 19일 아주경제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CBDC 2차 테스트 앞둔 은행들의 한국은행 시행 시기 내용 함구하라.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은행들이 강력한 함구령이 내려졌다. 예. 지난해 1차 테스트 때처럼 비용 부담 등 은행권 불만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한 한은의 입막음. 그러니까 1차 테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은행들이 불만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네들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언제 할지, 어떤 식으로 할지 자기네들은 다 결정을 했지만 일단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이겁니다. 예. 예. 그래서 뭐냐,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이미 한국은행과 CBDC 2차 테스트 관련 비밀 유지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진행될 세부적인 테스트 내용이나 일정 등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비밀스럽게 2차 CBDC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한다예요. 올해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스리슬쩍 나 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뭐냐 아까 국고 보조금 이런 것들 갖다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줘놓고 나중에 이게 CBDC 테스트였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재밌는 건 다이소가 2차 CBDC 실험에 참여한답니다. 천원섭 다이소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차 테스트 주요 사용처로 합류한다는 기사가 2월 22일 날 떴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어느 은행에서든 예금 토큰을 발행받아 다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국고 보조금 110조가 넘는 돈을 CBDC로 이제 지급하겠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언제 하게 될지, 어떻게 하게 될지를 아직은 함구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나온 게 다이소, 국민마트 다이소가 2차 CBDC에 합류를 한다. 이런 기사가 이렇게 떴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은 CBDC 스테이블코인 토큰이라는 삼중 트랙으로 완벽하게 지금의 통화 체제를 다 바꿔버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첫 번째 토론 주제, 2차 CBDC 테스트가 진짜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BDC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이제 중앙은행은 정부, 이제 표면적으로는 정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중앙은행은 사기업이고 정부의 컨트롤 하에 있지 않다. 근데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이 손을 잡은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정부나 중앙은행이나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어떤 명령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어떤 글로벌리스트 내지는 어떤 금권 세력, 로스차일드 가문일 수도 있고 이런 데에 어떤 오더가 내려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막 이들이 일을 추진합니다. 어떤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고안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저는 이 한국이란 나라에는 어 100개 중에 뭐 한 10개도 안 된다고 봅니다. 90개 이상은 이제 오더를 받아서 한다. 모든 정책을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셔도 제가 지난 집회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는 입법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법한 그 법안들을 보시면은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멍청한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모든 분야에 총망라한 이런 그 지식이 있어야겠죠. 관련 분야에. 근데 그런 법안들을 다 올립니다. AI 관련된 것부터 어떤 뭐 기후 문제, 그리고 어떤 전염병, 의학부터 과학, 이런 모든 분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그런 걸 다 합니까? 누가 써주는 거죠, 그거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 법안의 그 디테일함 같은 걸 보시면은 이 국회의원들은 그냥 그 법안을 자기 이름을 걸고 올리는 것이고 실제 정책은 어떤 싱크탱크에서 받는다. 고로 한국의 CBDC는 BIS 국제결제은행이죠. 이 스위스 바젤에 있는 자 그곳에서 명령을 하달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PDF 파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은 BIS에서 한국은행에 어떻게 CBDC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어떤 문서 같은 것을 보낸 게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CBDC를 한국의 CBDC를 누가 명령해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중국이 CBDC를 하니까는 중국 무슨 친중이어서 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죠. 중국의 CBDC랑은 한국의 CBDC는 글로벌 엘리트 세력 뭐 세계 경제 포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국제 결제 은행이 될 수 있고 그 뒤에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창용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사실 이 CBDC를 발행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부터 언론에 많이 포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검색하시면은 많이 뜹니다. 그래서 뭐 CBDC가 뭐 필요하다 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좀왜 이 시기에 CBDC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CBDC를 전 세계에서 이제 하라고 어떤 명령이 내려왔겠죠. 그것 때문에 하는데, 모든 나라가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특성, 경제적인 어떤 경제 시장의 어떤 규모나 어떤 비율,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대중들의 인식,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좀 코로나 팬데믹 때도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굉장히 때려잡는 것을 많이 안 하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신고하는 이런 시스템을 정착시킨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정부의 폭정에 맞서 같이 싸웠다라고 하면 한국은 옆에 있는 사람을 정부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한국 사람들의 이런 어떤 특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특성이 그렇죠. 한국인들은 정부가 자신을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정부가 언제든지 폭정을 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정부는 항상 내가 힘들 때 내가 약자를 편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좌우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내면에 이제 있는 그런 습성인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 습성이 발휘가 됩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은 정부한테 살려달라고 하겠죠. 코로나 팬데믹 때 자영업자들이 살려달라고 한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글로벌리스트, 뭐, 소위 자칭 엘리트라고 하는 집단이, 한국에다 맞춤형으로 도입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시스템을. 저는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어렵게 할 필요가 없죠. 한국 사람들이 저항할 만한 요소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에서,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권을 연결한다라든지 탄소 점수를 연결하고, 해서
뭐 어떤 계좌를 막는다라든지 해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한국은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나중엔 가겠죠. 하지만 오히려 이 어떤 혜택을 주면서 사람들이 하게끔 백신 패스 때 백신을 맞으면 어떤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것은 사실 혜택이 아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당근과 채찍 중에서 당근으로 꽂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개념을 사실 이해해야 됩니다. CBDC라는 것 그리고 뭐 예금 토큰이라는 것,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문의원님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개념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비판을 해야겠죠. 지금 소비 쿠폰의 형태는, 디지털 바우처 같은 형태로 쓰이는, 그렇게, 어, 프로그램이 돼서 나왔지만은 그 형태가 블록체인상의 그 코인이 아니었습니다. 블록체인상의 토큰이 아니었죠. 자, 여기서 이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디지털 바우처도 가능하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 카드를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하지만 이것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블록체인 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거는 뭐가 더해지느냐? 소비 쿠폰에 없는 기능이죠. 어, 이 모든 트랜잭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장부상에서. 정부가 이 사람이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뭘 샀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자, 이것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서 유효기간이 있고, 언제든지 압수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처를 정할 수 있고, 지역 안에서, 어떤 특정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되지만, 모든 트랜잭션을 검열할 수는 없었지만, 이 블록체인 상의 어떤 토큰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트랜잭션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차후에 디지털 아이디와 연동됐을 시에 그 사람이 특정 물건을 살 때 그것을 못하게 막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벌점 같은 걸 줄 수 있겠죠. 사회 신용 점수를 깎는다라든지 뭐 탄소 배출권을 소비시킨다라든지 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하는 그 어떤 이야기들은 약간 미래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니까는 그걸 좀 감안을 해주셔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CBDC가 된다고 해서 바로 내 돈을 압수하고 이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지금은 현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대체 가능한 어떤 결제 수단이 있죠. 카드도 있고 CBDC를 도입했다고 해서 CBDC 세상이 오는 게 아니죠. CBDC 세상에 오기 위해서는 다른 결제 수단이 사라지고 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이 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한 세상이 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 어떻게 보면은 좀 먼 미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모두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블록체인 상에 거래가 되는 지금의 가상화폐 같은 형태로 이 지갑들을 모두 개개인의 지갑을 만들어야 하고 그 개개인의 지갑이 그 사람의 디지털 신분증에 연동돼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생체 정보로 인증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생체 정보로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내가 내 디지털 지갑에 접근할 때도 생체 정보를 인식해야겠죠.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체 정보를 인식을 해가지고 나인지를 확인을 해야지 그 돈을 보낼 수 있는. 자, 그렇게 돼야지 이들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물론 아니죠. 그 사람의 핸드폰을 뺏어서 그 사람 얼굴 갖다 대서 그 뭐야, 그 락을 풀고 디지털 아이디에 접근해서 또 얼굴 갖다 대가지고 바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납치해서 이 사람 얼굴 갖다 대면 되지 않습니까? 안면 인식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비밀번호로 된 어떤 신원 인증 시스템의 어떤 그런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비밀번호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풀 수가 없겠죠? 어떤 범죄자가. 안면 인식은 쉽습니다. 이 사람 납치해서 얼굴에다 갖다 대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게 안전합니까, 여러분? 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인데, 이 안면 인식이라는 것이, 이들은 이것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인식이라는 것이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BDC라는 것, 지금 브릭스에서도 한다라고 하고, 브릭스는 달러를 대체하는 시스템으로서 CBDC 같은 것을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어떤 디지털 화폐 형식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BDC를 한다라고 해서, 다 안 좋다. 아니겠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약간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쓸 수가 있고, 앞으로 쓸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는가, 안전장치가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무턱대고 CBDC니까 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을 설득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CBDC는 그런 식으로 지금 도입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지하죠. 이 어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가 위험하다라는 이 전제 자체에 무지한 상태입니다. 이런 무지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이것으로 했을 시에 좀 더 편리하고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하게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여론은 좀 더 좋은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이. 이들은 이 방향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좋은 쪽이고 당신한테 좀 더 유리하다. 기본소득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 천금과도 같은 어떤 돈일 텐데, 자, 그것은 CBDC나 뭐 CBDC로만 받을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야지만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안 좋을 수 있지만은 누군가에겐 그게 좋을 수 있죠.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도입하려는 어떤 결제 시스템을 다수의 사람들이 좋게끔, 좋은 것으로 인식하게끔, 받아들이게끔, 스스로 그것을 요구하게끔, 자,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CBDC라는 것을 어떤 결제 시스템의 하나로서 들여놓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네이버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그리고 다이소에 직접 가보셔도 이 키오스크에 결제창이 뜹니다. 그래서 뭐 카드로 결제하기,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무슨 페이, 뭐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여러 가지 페이, 뭐 지역 화폐, 이렇게 많은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뭘 씁니까? 나에게 가장 유리한 걸 쓰겠죠? 내가 뭐 카드에서 적립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할인을 받는 어떤 카드가 있다. 그 카드로 결제를 하겠죠.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뭐 어떤 혜택을 보는 사람은 카카오페이로 할 것입니다. 자, 이 결제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키오스크에. 거기에 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쓰도록 유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 나에게 가장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경쟁을 할 것입니다. 다른 결제 시스템과. 그래서 거기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겠죠. 정부에서 밀어주니까. 자, 그런 식으로 독보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도태된 어떤 다른 결제 시스템이 없어지고 하나만 남게 되고,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안 받으니까 안 받는 곳이 많죠. 무인으로 바뀌면은 현금을 받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게 무인 점포들로 바꿔나가서 현금 자체가 받을 수 없는 어떤 화폐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결제 시스템, 하나의 화폐 시스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길까지는 좀 긴데, 지금 그것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죠. 다이소를 안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뭐 다이소 불매 운동을 하자고 하셨는데,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약간 저항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불매 운동을 우리 소수가 한다고 해서 아무런 이 타격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매출에. 그리고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모를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커다란 글로벌리스트의 의제의 일부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나. 제가 느낀 건 그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멍청하냐, 못 알아듣냐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한 고등학생 정도라고 하면 사람들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이 뭐 프로그래밍 가능하다 막 어려운 단어들을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운 개념들을 이야기하면은 아예 이야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를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쉽게 사람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뭐 앞으로도 연구를 해야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일반 대중들에게 쓰일 결제 시스템의 일부로서 도입이 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어떤 결제 시스템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막 공존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들의 최종 목표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경쟁하면 안 되고 하나의 결제 시스템으로 남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회할 방도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동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죠, 더. 민간 기업에서 발행한 어떤 화폐랑 정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가 동일한 형태로 프로그래밍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소비 쿠폰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맞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지만은 민간 기업에서 발행한 것을 민간 기업이 임의대로 정부와 똑같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하면은 민간 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CBDC를 안 한다고 한 것이죠. 정책적으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혼돈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화폐 체제로 가는 것. 자, 이런 목표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안 좋게 갈 수가 있겠죠. 경쟁을 하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USAT라는 것을 발행을 한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한국은 이 어떤 결제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조이기보다는 이 디지털 아이디를 더 많은 사람들이 받게 하고 디지털 아이디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끼게끔 하는 그 과정이 더 빨리 올 것 같다. 결제 시스템의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경제 주권을 압박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더 깨어난다라든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한국은 성공한 테스트베드 국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집회에서도 CBDC보다도 이 디지털 아이디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면은 CBDC도 소용이 없죠. CBDC를 디지털 아이디에 연결을 해야지만 이 나의 신원과 나의 통장, 나의 이 지갑이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개별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기 좀 미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CBDC의 2차 테스트, 1차 테스트는 뭐 46% 정도 뭐 써서 뭐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이소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어, 어떤 그 도구로 쓰는 것 같은데 두 번째 한강 프로젝트 한강도 저는 실패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어, 이거를 돈을 뭐 쿠폰을 예를 들어서 CBDC로 쓰면 더 준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분들 페이를 쓰신 분들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역 화폐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것들도 페이백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페이도 어떤 것을 결제할 때 최대 뭐 30% 40%까지 페이백을 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런 민간 기업들에서 발행하는 것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닙니다. 이런 결제 시스템하고의 어떤 그런 경쟁을 봤을 때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은, 대중들은 뭐 귀찮죠, 사실은. 이거 쓰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깔아야 할 겁니다. 어떤 어플을 깐다라든지,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실패할 수도 있다. 너무 이것을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설령 많은 사람들이 써서 이걸 성공한다 하더라도 어 자- 그렇게 깜짝 이벤트를 하는 기간만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익숙했던 어떤 쿠폰을 주던 그 기간에만 쓰다가 원래 자기가 쓰던 어떤 결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하나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으로서 일단은
시장에 들여오는 것. 자, 이것이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페이 시스템 중에서 이 디지털 예금 토큰 CBDC로 결제하는 이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게 하는 것. 키오스크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자, 이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들은 작년에 CBDC 1차 테스트 한강 프로젝트를 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로 이렇게 자신들도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아서, 어찌 보면은 실패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CBDC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선택지로, 뭐 어떤 페이냐 할 때 하나의 선택지로 이렇게, 더 늘려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CBDC는 자기의 예금을 그 토큰 형태로 바꿔가지고 어디서 쓰는 거 이거는 올해에도 다이소가 하나 추가된 거일 뿐인 거지 여기저기서 다 사용을 하진 못합니다. 예. 뭐 작년에도 사용처가 굉장히 그 제한적이었죠. 교보문고 뭐 이디야 커피 뭐 해가지고 몇 군데 안 됐었습니다. 뭐 쓸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 뭐 책을 읽어? 뭐 이디야 커피를 잘 먹어요. 그래서 다이소가 하나 추가됐으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쓰겠죠. 그래서 다이소에 가면은 CBDC를 쓸 거냐 말 거냐는 하나의 창이 하나 더 뜨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거와 동시에 2차 CBDC는 저는 이제 국고 보조금을 으로 나오는 것들이 CBDC로 된다는 거에 초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앞으로 디지털 몇 년이 더 지날지 모르겠지만 디지털이 더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아까 이제 다음에 그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다루겠지만 AI와 로봇이라는 기술 자체가 뭐 조금만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인간은 AI와 로봇으로의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뛰어넘질 못해요. 그들은 24시간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인간들이 다 거의 대부분의 직장을 잃게 되고 AI나 로봇으로 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에 의해 살게 되겠어요? 정부에서 주는 그 기본 소득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부에서 주는 각종 어떤 뭐 바우처라든지 공공지원금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해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지 뭐 잘 쓰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적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제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는 것을 주안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를. 현재로서는 뭐 몇 군데 쓰기가 힘들겠지만 차후에 인간들이 AI와 로봇으로 대체됐을 때 기본소득으로 이제 주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어, 뭐,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한국은행이 어디랑 연결됐겠습니까, 여러분? 글로벌리스트랑 연결됐다. 작년 2025년 8월인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서클 있죠? 서클의 총괄 사장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비공개로 면담했습니다. 이창용과 히스 타버트라는 그 총괄 사장입니다. 서클. 그래서 한국은행을 찾아왔는데 어 30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한 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국까지 날라와서 그 시기에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당시에 서클은 이 스테이블 코인 거의 미국 내에서 1위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내에서 거의 1위라고 봐야죠. 독보적 1위였죠. 테더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쓰이던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었고, 지금은
테더가 US-AT라는 걸 발행하면서 서클을 약간 앞지르는 모양새가 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2025년도로 돌아가면은 서클이 가장 미국에서 유망한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창용 총재와 이 서클의 총괄 사장이 만났는데 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SEC 그 이런 데에 어떤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 같은 것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민간 은행의 어떤 사장들도 만나고 했는데, 민간 은행들의 어떤 사장이나 고위층을 만나서,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명령을 하달하겠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대부분의 민간 은행들이 그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한국 기업이 아니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민간 은행들은 어떤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CBDC는 어떤 이윤보다는 어떤 정책, 정부의 정책에 맞는 어떤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팀으로 움직일 것이다. 물론 내부 갈등은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아까도 보셨지만은 민간 은행들한테도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어떤 비밀리에 뭔가를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예의 주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는 항상 이 정보와 그 위에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움직이는 것을 항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생명 그리고 재산을 노리고 있는 그들의 아젠다들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지켜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알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진실을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